사과하세요. 사과요? 네. 무슨 사과요? 우리 그 NBA 지금 6월 첫째 주 네. 핫 이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또 댓글 그 우선 정책에 의해서 미스 핀님이 자연한테 사과하세요. 왜요? 지난 방송 때 뻔뻔하게 자연 위험성 자기가 닮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왜 자연한테 제가 사과할 일입니까? 네. 자연이 저한테 사과해야죠? 돈도 많이 버는 게? 외모비약 좀 했다고. 예? 네네네. 예. 뭐에 비하라니요? 자연 지금 버는 돈이 제가 평생 벌어도 절대 못 벌 돈이에요. 돈하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돈이 많을수록 자비로워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사과를 우리 요구하지 말라. 미스 핀님이 자연 팬인데 자연한테 사과하세요라고 이동환 기자한테 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청자분의 요구를 하면은 그렇죠. 자연이 요구한 게 아니군요. 그럼요. 순간 착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고객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예. 돼요. 예. 그렇죠. 저도 자연 좋아해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디로그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예. 스포츠선 유동이야. 네,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NBA 6월 첫째 주 한 이슈 이동환 기자의 깔끔한 사과부터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연한테 사과를 했고요. 예. 뭐 영어로 해야 되지만 제가 그건 좀 짧은 관계로 그쵸. 그냥 한글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6월 첫째 주 핫 이슈 한번 첫 번째 소식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또 탐 티보드 감독. 예. 뉴욕 닉스 감독으로 유력하다라는 소식들이 현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뉴욕이 지난해 12월에 그 기존에 있었던 데이비드 피스의 감독을 경질한 이후에 마이크 밀러 대행 체제로 계속 팀을 운영을 해왔는데 네. 결국에는 뭐 새 감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몇 주 내로 뉴욕이 새 감독 어떤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왔고 가장 강력한 후보로 탐 티보도 감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탐 티보도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시카고 미네소타에서 감독을 했었고요. 시카고 시절에 데릭 로즈 MVP 시즌 네, 이제 또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원래 시카고의 감독이 됐죠? 그렇죠. 올해 감독을 수상을 하면서 이제 시카고의 중기를 이끈 감독이고 미네소타에서 14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끈 감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명이 있으면 암도 있잖아요. 예. 예. NBA의 김성근 감독이다. 그렇죠. 티성근. 네. 예, 그렇죠. 예, 김보도 이렇게 많이 하는 티성근 김보도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 감독의 혹사 논란 그리고 유망주보다는 좀 베테랑을 우선시하는 경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감독이 정말 뉴욕에 맞는 감독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지 언론은 디 애슬레틱이나 라든가 그 뉴욕 포스트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영순위 거의 그쵸. 영순위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고 또 탐 티보드 감독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스 요시모토라는 사람. 그렇죠. 전력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릭 브런슨이나 코치도 합류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레온 로즈 뉴욕 단장이 또 이 탐 티보드 감독하고 친분이 좀 깊어요. 그리고 이런 그 티보드 감독의 그런 그 포뮬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의 어떤 시스템 구조를 신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탐 티보드 감독의 수비 전술 능력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혹사는 좀 심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결국에는 데릭 로즈의 부상을 불러왔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릭 로즈 그때 다칠 때도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 다 결정났는데 굳이 로즈 계속 뛰게 해가지고 무릎이 이제 그렇습니다. 다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미 버틀러를 활용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정말 이 부상 문제와 자유로울 수 없는 감독이기 때문에 뉴욕에 지금 있는 유망주들 젊은 선수들이 또 티보드 감독 밑에서 좀 탈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건 좀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 티보드 감독의 뉴욕 감독이 만약에 되면 이 부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명확하게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뉴욕이 지금 리빌딩하는 상태에서 탐 티보드 감독은 거기에서 뭔가 스텝업을 해야 되는 감독인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자원들이 갈아 마시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를 본다면 이게 최상의 선택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은 있어요. 예. 미네소타 시절에도 이제 그때는 구단 사장까지 같이 맡았거든요. 맞아요. 굳이 네. 이제 유망주들 뭐 잭라빈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버틀러가 1년 만에 떠났으니까 실패죠 그 트레이드. 잭라빈이랑 뭐 이제 이런 선수들 다 크리스턴 이런 선수들 트레이드 해가지고 지미 버틀러 데려와서 지미 버틀러 갈아치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사장 역할까지 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리온 로즈와 탐 티보드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서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워싱턴의 에이스 브래들리 빌 선수의 트레이드 루머가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뉴욕 데일리의 스테판 본디 기자가 브루클린이 브래들리 빌 영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이런 네, 보도를 했었고 네. 그와 관련해서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이 구단에 브래들리 빌이랑 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맞아요. 이런 소문까지 나왔어요. 근데 브래들리 빌이 ESPN에 출연해서 그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를 뭐 이런 루머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나를 영입하는 나를 영입하기 원하는 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리그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이다. 카이리 어빙이나 케빈 듀란트 같은 선수가 같이 뛰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듣는 거 얼마나 짜릿한 일이냐. 다만 그 짜릿함과 동시에 나는 워싱턴에 충성하고 헌신해온 선수다. 워싱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뭐 브래들리 빌 입장에서는 가장 그 적절한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브래들리 빌이 2023 시즌까지 워싱턴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한 2,700만 달러 정도 받고 있고 2021, 2022 시즌에 3,400만 달러 받고 2022, 2023 시즌에는 플레이 옵션까지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존 월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이 있을 때 브래들리 빌이 지난 시즌 득점 2위를 했었고 굉장히 팀의 어떤 에이스로서 좋은 역할을 했지만 존 월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 워싱턴이 그러면 여기에서 스텝업이 돼서 그 동부 우승이나 뭐 4강이나 이걸 할 수 있는 팀이냐 이것도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 그렇죠. 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라면 제가 볼 때는 브루클린이 기본적으로 카이리 어빙이 있고 케빈 듀란트가 오면 어쨌든 브래들리 빌이 왔을 때 이 조합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빅3를 또 만들면서 슈퍼팀이 또 결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 팀에 또 디안드레 조던도 있고 그런 상태라면 저는 브루클린 네츠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봐요. 근데 워낙 뭐 워싱턴이 좋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브래들리 빌이 사실은 원래는 2021년에 FA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연장 계약을 했어요. 예, 예. 지난 시즌 앞두고. 맞아요. 근데 그때 연장 계약을 하면서 측근들에게 한 얘기가 최근에 알려졌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선수는 슈퍼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한 팀에서 좀 오래 뛰면서 뭔가 그 팀의 전설이 되는 걸 좀 선호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덕노비츠키도 댈러스에서 13년 동안은 우승 못하다가 네. 우승하고 평생 댈러스에만 뛰다가 은퇴했다. 올바른 방법으로 획득한 우승 반지 한 개가 그렇지 않은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영합이겠죠. 네,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우승 반지 두세 개보다 더 달콤하다. 스위터.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르브론 제임스를 저격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카와이 레니드, 간제비 카와이 레니드나 앤서니 데이비스 뭐다 저격하는 말이에요. 저격하는 말 같은데. 예. 그러니까 동부에서 브래들리 빌이 이런 마인드가 됐다면 또 서부에서 데미안 릴라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올드스쿨한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 그 한 팀에 충성하고 싶은 그런 본인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로망이 있나 봐요. 예. 존중합니다. 예, 저는 멋있는 것 존중합니다.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명구의 뼈를 묻고 싶은. 그렇죠. 아, 사실 뭐 이동욱 기자는 뭐 뼈 묻을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늘 트레이드 루머 위협에 시달리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예? 않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사실상의 단장 아닙니까? 마이클 아니야. 아 편지 조던처럼. 말도 안 돼. 사실상의 단장 아닙니까? 마이클 아니, 조던처럼. 편집. 예, 워싱턴 마이클 조던이 트래시 토크 했다고 트레이드 했다잖아요. 다음 소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NBA 리그 재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NBA가 리그 재개 방안 관련해서 단장들한테 설문도 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는 6월 4일 미국 기준으로 6월 4일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구단주를 상대로 리그 재개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리그 재개 방안 중에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고 지지를 많이 받는 방안이 뭐냐면 22개 팀, 22개 팀이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서 정규 시즌 경기 좀 더 치르고 네. 플레이인 토너먼트라는 형태의 어떤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이게 이제 가장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물론 투표 결과 나와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플레잉 토너먼트라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뭐냐면 와일드카드전이 있는 토너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NBA 플레이오프는 이제 16개 팀 딱 가려주면 그냥 바로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다 두 팀씩 짝 지어가지고. 그렇죠. 1, 8, 2, 7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플레이인 토너먼트는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팀들이 있고 상위 팀들은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고 그 하위 팀들, 네. 예를 들어 7, 8위 팀들, 뭐 네. 9위, 10위 이런 팀들이 네. 이제
먼저 겨뤄서 그 중에 승자가 이제 16강에 진출하는 네. 이런 식의 일단 와일드카드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제일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럼 22개 팀이라고 했는데 22개 팀에 어떤 팀들이 포함되느냐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동부 8개, 서부 8개에서 총 16개 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팀들 중에 서부의 9위에서 13위 팀 포틀랜드, 뉴올리언스,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피닉스까지 포함이 되고 동부에서는 워싱턴만. 왜 동부는 한 팀이고 서부는 5개나 들어가느냐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네. 서부는 이 5개 팀이 모두 향후 원래 정규 시즌 경기 상황에 따라서 8위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동부에서는 워싱턴 제외하면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배치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와, 이 얘기를 갖다가 좀 자세히 좀 잘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USA Today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5년 동안 팀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최적의 선수 톱 20명을 예. 이제 선정을 했는데 1위는 역시 그 사람, 아, 자비 없는 그 사람. 그 괴물. 예. 야니스 아테토쿤보. 그렇죠. 예. 뭐 이거 2위가 루카 돈치치, 3위 앤서니 데이비스, 4위 니콜라 요키치, 5위 카와이 레나드, 6위 르브론 제임스, 7위 자이언 윌리엄슨. 사과하세요. 미안해요. 8위 예. 제이슨 테이텀, 9위 예. 데미안 릴라드, 10위 제임스 하든, 11위 벤 시몬스, 12위 칼 앤서니 타운스, 13위 트레이 영, 14위 브래들리 빌, 15위 파스칼 시아캄, 16위 조엘 엠비드, 17위 케빈 듀란트, 18위 자보란트, 19위 도르만 미첼, 20위 밤 아데바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밖에 예. 폴 조지, 스테판 커리, 지미 버틀러, 데빈 부커, 카이리 어빙 이런 선수들이 수비권 밖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가 현역 최고 중에 한 명인데 뭐 아테토쿤보가 1위 뽑힌 건 좋다 이거예요. 뭐 앤서니 데이비스도 괜찮다고 쳐. 근데 6위로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향후 5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엔 나이가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선수들을 신인 시절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르브론 1위였을 거라고 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때까지 싸운 것만 봐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르브론은 5년 뒤에 은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비 문제가 동반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선수들이 메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뭐 케빈 듀란트가 17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기준이 이제 많이 좀 미달이랄까요? 최상위에 꼽히기에는 네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제임스 하든이 10위인 것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알드코문은 뭐 93년생인가요? 너무 진짜 최고죠. 진짜 젊고 너무 공격에서 위력적이고 수비도 뛰어나니까 그냥 최고에 뽑힐 만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2위에 뽑혔다는 건 역시 이제 다재다능함. 이런 부분 보는 것 같고 뭐 오스카 로버트슨 네, 뭐 제림이다 요즘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뭐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고요. 그렇죠. 뭐 미스매치 수비의 1인자 그리고 공격에서도 석점을 던지면서 속공도 뛰고 골 밑에서의 어떤 그 공격도 되는 그런 이제 뭐 토탈 패키지형 선수이기 때문에 3위로 뽑혔고 니콜라 요키치가 4위에 뽑힌 거는 역시 나이. 그쵸. 그리고 그 팀 동료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 다재다능함 이런 걸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자, 다음 소식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선수들의 몸 상태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두 선수는 정말 많이 증량하거나 정말 많이 감량했습니다. 누굽니까? 제임스 하든과 모하메드 반바입니다. 일단 제임스 하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파운드, 약 9kg 정도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SNS에 등산 갔다 내려오는 하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이 사람 누구냐 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진짜 하든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하든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트레드밀, 점프로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동을 많이 했고 뭐 하든 돈 많이 버니까 뒷마당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뒷마당이 웬만한 뭐 이제 공원보다 넓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물을 촉촉한. 최근에 그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자가격리할 때 뒷뜰에다가 페널티 박스 그려놓고 거기서 훈련했대요.
진짜 세상이 다르네요. 우리랑 사는 세상이 다른데 아무튼 그래서 뒷마당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스프린트 훈련을 하면서 했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면서 감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스틴 리버스가 말을 하기를 하더니 몸이 큰 상태에서도 평균 36점을 넣었는데 이렇게 스kin해졌을 때 어떤 모습 보여줄지 나도 상상은 하기 힘들다.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20파운드 감량, 한 9kg 정도 감량을 한 건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체지방에 대한 어떤 변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떨어졌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스피드나 어떤 그런 그 트랜지션에서는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든이 기본적으로 골밑을 돌파할 때 자신의 파워를 동반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잖아요. 그쵸. 일단 몸으로 한번 박아놓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올리거나 유로스텝을 사용할 때에도 유로스텝을 사용하지만 걸리적거리는 그런 선수들은 그냥 제껴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만약에 몸무게를 갖다가 뺀다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에서는 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예. 그 특히 인사이드에 돌파한 이후에 빅맨들과의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마무리, 그리고 파울 획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9kg가 정말 많은 양이잖아요. 네,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에서도 9kg가 갑자기 빠지면 되게 적응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운동선수인 제임스 하든이 과연 얼마나 빨리 적응해서 당장 재개될 리그에서 활약을 보여줄까? 사실 이거는 진짜 미지수예요, 진짜. 이건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임스 하든이 르브론 제임스 수비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워가 밀리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죠. 버티는 게 되죠. 예, 근데 그 버티는 게 과연 그러면 수비에서 될까?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 뺀 거에 대해서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좀 실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날렵했다가 이제 몸 빵이라고 그러죠. 이게 두꺼워지면서 포스트 슈트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드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예전 농구하고 지금 농구하고 좀 다른 게 트랜지션이 워낙 이제 강화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맞춤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 실익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든이 수비 못한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 수비는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중 감량하면 버티는 수비는 약해지고 반대로 활동량은 넓어지죠. 활동량은 많아지는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올랜도의 빅맨 유망주 모하메드 반바는 28파운드 12.7kg를 증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말로는 대부분이 근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선수가 거의 윙스팬 관련해서 드래프트 컴바인 최고 기록을 세운 선수거든요. 2m 13cm의 신장에 윙스팬이 2m 39예요. 와, 완전 사기인데? 예, 거의 뭐 이거는 외계인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팔이 말도 안 되게 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말라서 105kg 정도?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은 좋은데 몸이 말라서 이 어떤 근육량을 늘려서 좀 더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되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12.7kg로 늘렸으니까 이제는 뭐 더 증량을 안 해야 되는 수준까지 온 것 같고 하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린 중량이 이 선수의 어떤 부상 문제라든지 향후 어떤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반바의 이런 그 12.7kg 중량 이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긍정적이다. 네,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골밑에서 존재감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물론 뭐 그 선수의 센스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플레이에 좀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대부분 근육이다라고 이제 자기 주장이지만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몸싸움이 수월해지면서 좀 더 좋아지는 부분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NBA 6월 첫째 주 핫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를 해서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